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활용해 경제 활성화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공항 활주로 연장안에 대해서는 수요 활성화안을 마련해 국토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줬던 김제시가 또 한 번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시장은 말을 아꼈지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실 춘천 완초 고속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1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장수군 번안면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나무를 베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자치도법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연장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현 전북지사는 6일 전북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먼저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특례를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만금 고용특구와 농생명 산업지구 등 도내 14개 특구 지역 지정과 함께 특화 산업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규제 특구를 개발하고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넣어서 전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규제 특례를 꼭 넣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올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초기 착공하고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대비해 신항 진입도로를 조속히 개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공항 활주로 연장안에 대해서는 수요를 발굴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새만금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히 수요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좀 국토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좀 조기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연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의논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완주 전주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오는 2월 안으로 통합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출범에 대해서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단을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줬던 김제시가 또 한 번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시장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후보 시절 모든 시민에게 2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정성주 김제시장.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시민 1명당 무려 10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100만 원은 언제 어떤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차후에 2년이 남았으니까 보고 있지만은 후자에 말씀하신 공공투자에 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려운 경기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도내 각 시군이 잇따라 지원금을 추가로 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김제에서도 이미 설 명절 전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에 나선 정 시장은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에 대한 조례 제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실제 설 연휴 전까지 시민 8만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4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새나가면서 자칫 혼란을 초래하고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연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저는 의회에서 나갔으리라 생각을 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 자신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이다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김제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오늘 간담회를 열고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근거가 담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 50분쯤 장수군 번안면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나무를 베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실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15대가 연쇄 추돌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6일 새벽 3시 20분쯤 임실군 관촌면 순천 완주 고속도로 하행선 96km 지점에서 경찰차와 2.5톤 화물차, 탱크로리 등 차량 15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 59살 A씨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사고로 차량이 뒤엉켜 도로가 2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가 얼어붙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수습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제는 블랙박스 자료 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20여 년 전 김해 돛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의 블랙박스 분석 과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대규모 수색 작업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장 감식과 수사를 위한 소규모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즉 블랙박스 분석 작업은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음성 기록 장치의 경우 지난 4일 녹취록 작성이 완료된 상태. 하지만 비행 기록 장치는 인출과 변환, 분석, 재현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최대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의 파손 상태가 심각할 경우 데이터 복구와 동기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전 세계 항공사고를 동시에 조사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도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 20여 년 전 김해 돛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도 비행 기록 장치 손상이 심해 미국에서 복구 과정을 거쳤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김해 돛대산 추락 사고는 지난 2002년 4월 김해공항 인근 돛대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12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 당시 악천후와 조종사의 판단 착오가 겹치며 발생한 이 사고는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항공관제 시스템과 조종사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리하는 게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복귀하고 나야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6일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으로 보내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김제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공덕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했다는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하루에서 4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순창군이 최근 1년 새 인구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순창군 주민등록 인구는 26,800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58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북 인구는 173만 8,600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16,000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곳은 전국에 8곳뿐으로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합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클릭 한 번에 음식, 농축수산물 할 것 없이 집 앞까지 배달되는 세상이 왔지만 오히려 농촌 지역에서는 신선식품을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는 기사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은 거주지 주변에 식료품 소매점이 없어 기본적인 식품조차 구하기 힘든 이른바 식품 사막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북 도내마을 10곳 중 8곳이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소매점이 없어 식품 사막화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인데요.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이슈 브리핑, 농촌 지역 식품 사막화의 의미와 과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북 행정리 5,245곳 중 4,386곳이 마을 내 식료품을 살 만한 점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치인데요. 도내 전체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의 비율이 높은 시군은 정읍시, 진안군, 남원시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정읍은 식품 사막이 가장 심각한 기초자치단체 1위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식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노인의 경우 영양 불균형, 사회적 소외, 낮은 사회 서비스 접근성과 진로, 이들의 심신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된다며 농촌식품 사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2025년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유예 기간은 2026년 1월 고지분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당초 현실화율 37%에 머물러 있는 상수도 요금을 60%까지 끌어올리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리 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에 동참하고자 2025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을 유예하여 시민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심덕섭 고창공수의 농정공약 중 하나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농가 경영 안전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덕섭 군수는 취임 당시부터 재해보험 군비 부담은 늘리고 농가 부담은 덜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기준 20%였던 농가 부담금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5%씩 추가 지원됐으며 현재 농가 부담금은 10%로 낮아졌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농업 재해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 엔치즈 축제가 문체부 주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임실 엔치즈 축제는 독창적인 콘텐츠와 내실 있는 행사 운영으로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임실 엔치즈 축제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세계 속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임실 치즈 축제가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